오늘도 비가 오네요. 박미숙 할머니는 자신의 작은 월세방 창문을 통해 떨어지는 빗방울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68세의 나이에 이렇게 인생이 꼬일 줄은 몰랐다. 이 15평방미터의 방이 이제는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 아들 지훈이와 딸 서연이가 그녀를 집에서 쫓아낸 후로 어머니는 이제 늙으셨잖아요. 집만 될 뿐이에요. 지훈이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며 가슴을 찌른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창업 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마지막 집까지 팔았던 그 아들이 이제는 이렇게 잔인하게 대하다니. 미숙 씨는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다. 충분히 울었으니까. 주름진 손을 내려다보며 봉제 공장에서 일했던 긴 세월, 그리고 자신의 작은 식당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모든 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였다. 전화벨이 울렸다. 서연이의 번호다. 미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집에 다시 오실 생각은 하지 마세요. 자존심도 없는 할머니 때문에 아이들이 영향받는 걸 원치 않아요. 미숙 씨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서연아.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너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서연이가 말을 잘랐다. 어머니 일은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니와 관계하고 싶지 않아요. 통화가 갑자기 끊겼다. 미숙 씨는 무거운 침묵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천천히 방구석에 있는 작은 책상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그녀가 어렵게 모아 산 낡은 컴퓨터가 있었다. 지금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친구이자 그녀의 이야기와 아픔, 그리고 희망을 담아내는 곳이었다. 컴퓨터를 켜고 작성 중이던 문서를 열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 글자 한 글자 타이핑했다. 인생은 스프링과 같다. 더 세게 눌릴수록 더 강하게 튀어오른다. 그리고 나는 이 나이에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 작은 방 안에서는 한 줄기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결심과 믿음, 그리고 희망의 불꽃이었다. 미숙 씨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그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박미숙은 20년 전 무릎을 꿇고 울며 애원하던 아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 지훈이는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아내마저 떠나보낸 상태였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집을 팔아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 당신이 미쳤어요? 그 나이에 전세금을 다 뺏어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남편 영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울렸다. 그는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병상에 누워있으면서도 미숙의 결정을 말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영호는 그로부터 3개월 후 한숨과 함께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살게요. 절대 후회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때 지훈이의 약속이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이제야 깨닫는다. 미숙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문서 파일에는 그녀의 인생이 한 글자 한 글자 새겨지고 있었다. 어머니, 우리 집에서 살면서 아이들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서연이가 처음 제안했을 때 미숙은 얼마나 기뻤던가. 손주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어머니,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요즘 애들은 달라요. 서연이의 말이 시작이었다.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그들과 장난치며 웃는 것도 금지됐다. 점점 미숙은 집안에서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다. 할머니, 우리 엄마가 할머니랑 말하지 말래요. 어느 날 막내 손주 은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을 때 미숙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도망치듯 집을 나왔다. 한강변을 홀로 걸으며 차가운 강물을 바라보았다. 여기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옆자리에 앉은 노신사가 건넨 말이었다. 정중히 거절하려 했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가 바로 강 선생이었다. 글을 쓰신다고요? 강 선생의 질문에 미숙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젊었을 때부터 품어왔던 작가의 꿈을 이야기했다. 그는 진지하게 듣더니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저는 은퇴한 출판사 편집장입니다. 혹시 원하신다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날부터 미숙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강 선생의 지도 아래 그녀는 매일 조금씩 글을 써나갔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그녀만의 이야기가 형태를 갖추어갔다. 어머니, 이제 나가주셨으면 해요. 서연이가 마지막 통첩을 했을 때 미숙은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노트북을 들고 나온 작은 월세방에서 그녀는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쓸 수 있었다. 선생님, 제가 쓴 원고 좀 봐주시겠어요?
강 선생에게 첫 원고를 보여줬을 때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박미숙 씨, 이건 정말 대단한 재능입니다. 우리 함께 이 이야기를 완성해 봅시다. 미숙은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았다. 차갑고 외로운 밤이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따뜻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인생은 언제든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는 것을. 미숙 씨, 오늘은 커피 말고 와인 한 잔 어떠세요? 강 선생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미숙의 심장이 살짝 떨렸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한강변 카페에서 그들은 이제 매주 만나 미숙의 원고를 검토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다. 아, 저는 술을 잘. 걱정 마세요. 제가 고른 와인은 달콤해서 초보자도 즐길 수 있답니다. 강 선생의 부드러운 미소에 미숙은 저항할 수 없었다. 와인잔을 받아들며 그녀는 자신의 떨리는 손을 감추려 했었다. 선생님, 제가 쓴 새로운 장은 어떠셨나요? 정말 훌륭해요. 특히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다룬 부분은. 강 선생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미숙의 눈을 바라보았다. 당신의 진심이 느껴져서 가슴이 아팠어요. 미숙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나이 60이 넘어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부끄러웠다. 하지만 강 선생의 따뜻한 시선은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우리 딸이 어제 또 전화했어요. 미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또 무슨 일이? 이제는 제가 글을 쓴다는 것까지 알게 됐나 봐요. 늙은이가 무슨 글이냐고. 강 선생의 얼굴이 굳어졌다. 미숙 씨,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꿈을 폄하할 수 없어요. 그의 말에 미숙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남편이 떠난 후로 이렇게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어머니.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미숙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지훈이었다. 아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무슨... 어머니가 이런 곳에서... 지훈아. 미숙이 일어서려 했지만 강 선생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박미숙 씨는 지금 중요한 작품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편집자이자 후원자죠. 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편집자, 후원자, 어머니, 이 양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돈 없는 늙은이를 꼬시려고. 그만. 미숙의 날카로운 외침에 카페가 조용해졌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지훈아, 네가 날 집에서 쫓아냈을 때 난 정말 죽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내게도 꿈이 생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야. 그리고 강 선생님은...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나를 한 사람의 작가로 존중해 주시는 분이야. 어머니...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줬으니 이제는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다오. 미숙은 강 선생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자부심과 따뜻함이 느껴졌다. 가시죠, 선생님. 오늘은 제가 쓴 새로운 장을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들이 카페를 나서는 동안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다. 봄바람이 미숙의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강 선생의 아파트 서재에서 미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 보였다. 그것은 한 여인의 사랑과 상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였다. 미숙 씨, 원고를 다 읽은 강 선생이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건 단순한 소설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담긴 작품이에요. 미숙은 그의 진지한 눈빛을 마주보았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건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요, 이건 모두 당신의 재능입니다. 강 선생이 미숙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리고 당신의 용기죠.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미숙의 심장이 다시 한번 뛰기 시작했다. 나이 들어 찾아온 이 설렘이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어머니가 미쳤어요. 이 나이에 무슨... 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흘러나왔다. 미숙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지훈이가 카페에서 본 일을 동생에게 전했나 보다. 서연아, 엄마도 사람이야.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권리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게다가 그 양반 돈 없는 어머니한테 뭔가 속셈이 있는 게 분명해요. 미숙은 가슴이 아파왔다. 자식들은 왜 그녀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 걸까? 강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엄마의 글을. 글이요?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누가 노인네가 쓴 글을 읽겠어요? 통화가 끊겼다. 미숙은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다. 대신 가슴속에서 불같은 결심이 타올랐다. 다음 날, 강 선생의 아파트에서. 미숙 씨, 이 부분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강 선생은 그녀의 원고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의 서재는 이제 미숙에게 가장 편안한 장소가 되어 있었다. 책장 가득 꽂힌 책들, 은은한 커피향, 그리고 그의 따뜻한 미소가 그녀를 감싸 안았다. 정말요? 제가 쓴 게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당신의 글에는 삶의 진실이 담겨 있어요. 독자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미숙은 자신의 무릎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선생님, 저희 자식들이 반대해요. 제가 글 쓰는 것도, 선생님과 만나는 것도. 강 선생은 천천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미숙의 떨리는 손을 감쌌다. 두렵나요? 네. 하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해요.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미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미숙 씨, 강 선생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어머니, 거기 계시죠? 문 열어요. 서연의 목소리였다. 미숙은 창백해졌다. 괜찮아요. 제가 나가서 설명할게요. 강 선생이 일어섰다. 안 돼요. 미숙이 그의 팔을 잡았다. 서연이가 경찰을 데리고 왔어요. 문 밖에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에 계신 분? 신고가 들어와서 나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강 선생은 미숙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다. 미숙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당신의 재능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상황을 극복해봅시다. 강 선생은 문을 향해 걸어갔다. 미숙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사랑을 위해 싸워야 할 때다. 문이 열리고 서연과 경찰, 그리고 지훈이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충격이 뒤섞여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서연이 소리쳤다. 하지만 미숙은 이제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천천히 일어나 자식들을 마주보았다. 내 인생이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을 거야. 방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다. 이봐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는 동안 강 선생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저는 한국문학출판사의 전 편집장입니다. 박미숙 씨는 현재 저희 출판사와 계약을 준비 중인 신인 작가고요. 그의 말에 모두가 멈칫했다. 서연이 처음으로 말문이 막힌 듯했다. 출판, 계약이요? 네. 강 선생은 책상 위에 서류철을 들어 보였다. 이건 출판 계약서 초안입니다. 박미숙 씨의 원고는 이미 출판사 심사위원회를 통과했어요.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가씨, 이건 민사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지훈이 끼어들었다. 그래도 어머니가 이렇게 낯선 남자의 집에. 낯선 남자라고? 미숙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모두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희들은 엄마를 뭐라고 생각하니? 늙어서 정신 나간 여자? 아니면 버려도 되는 쓰레기?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내가 쓴 책의 제목이 뭔지 알아? 마지막 봄날의 사랑이야. 이건 단순한 러브스토리가 아니야. 이건 한 여자가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는 이야기야. 강 선생이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섰다. 출판사에서는 이미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가 덧붙였다. 박미숙 씨의 글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서연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벽에 기대섰다. 지훈은 어머니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경찰관님, 미숙이 말했다. 저는 지금 제 의지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강 선생을 바라보았다. 이분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창밖으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자, 이제 돌아가시죠. 경찰관이 서연과 지훈을 향해 말했다. 가정사에 우리가 개입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그들이 떠난 후 미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강 선생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괜찮으세요? 네, 오히려 후련해요. 드디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했네요. 강 선생은 부드럽게 미숙의 얼굴을 감쌌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여자예요. 그때 미숙의 전화가 울렸다. 출판사였다. 박미숙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원고 심사가 최종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조문이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미숙은 전화를 끊고 강 선생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우리 같이 기념하러 가요. 강 선생이 제안했다. 이제 당신은 진정한 작가니까요. 그들은 한강변을 걸었다. 봄바람이 미숙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선생님, 이제 그만 선생님이라고 부르시죠. 제 이름은 성준이에요. 미숙은 살짝 웃었다. 성준 씨,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당신은 모든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강가에 비치는 노을이 그들의 모습을 붉게 물들였다. 한편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연은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다. 박미숙 작가, 마지막 봄날의 사랑. 그녀의 눈이 커졌다. 화면에는 이미 수많은 기사들이 떠 있었다. 화제의 신인 작가 박미숙,
60대의 나이로 문단 데뷔, 출간 전부터 베스트셀러 예약, 진정성 있는 스토리로 독자들 사로잡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동안 그녀는 얼마나 어머니를 몰라봤던 걸까? 박미숙 작가님, 독자와의 만남 준비되셨나요? 출판사 직원의 말에 미숙은 긴장된 미소를 지었다. 대형 서점의 행사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대부분이 미숙과 비슷한 연배의 여성들이었다. 성준 씨,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강성준은 그녀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아주었다. 당신은 이미 수많은 독자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저 평소처럼 진솔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미숙이 무대에 올랐을 때 객석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서연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은지가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숙입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렸다. 제 나이 68배 첫 소설을 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군요. 왜 이 나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지. 청중들이 숨죽이며 경청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저를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제가 버려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객석에서 몇몇 여성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로.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면서 저는 조금씩 제 자신을 되찾아갔어요. 미숙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이 책은 단순한 러브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건 한 여자가 자신의 가치를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 이야기죠. 그녀의 시선이 성준에게 향했다. 그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응원하고 있었다. 질문 시간이 시작됐다. 한 중년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작가님, 저도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하지만 저는 용기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때 객석에서 서연이 일어났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모두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다. 저는 작가님의 딸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늙었다는 이유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외면했죠. 하지만 어머니의 책을 읽고 처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는 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당신도 한 사람의 인간이라고. 당신도 꿈과 사랑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저는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미숙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성준이 조용히 무대 위로 올라와 그녀의 곁에 섰다. 여러분, 성준이 말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꿈에도 마찬가지죠. 미숙 씨는 그것을 증명해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서연이 미숙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우리 집에서 다시 한번 살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서연아, 고마워. 하지만 이제 나는 내 삶이 있단다. 성준 씨와 함께.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미숙을 와락 끌어안았다. 죄송해요, 어머니. 이제부터라도 자주 찾아뵐게요. 은지도 할머니가 보고 싶대요. 그날 저녁, 미숙과 성준은 한강변을 거닐었다. 봄밤의 강바람이 상쾌했다.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성준이 말했다. 모두 성준 씨 덕분이에요. 아니요, 이건 모두 당신의 용기 덕분입니다. 그리고 성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제 정식으로 청혼하고 싶어요. 미숙의 눈이 커졌다. 상자 안에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있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사랑이지만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작은 교회에서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다. 68세의 신부와 70세의 신랑, 하객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아버지의 어머니의 결혼을 축복합니다. 지훈이 축사를 읽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저는 한때 어머니의 행복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모두는 끝까지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미숙은 성준의 손을 꼭 잡았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시간을 초월한 듯했다. 이제 신랑 신부가 준비한 축하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주례 목사가 말했다. 성준이 피아노 앞에 앉았다. 미숙은 마이크를 들었다. 제가 쓴 새 소설의 한 구절을 낭독하겠습니다. 이건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프롤로그입니다. 객석이 조용해졌다. 봄날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영원히 머물 것처럼. 내 인생의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봄이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이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의 미소는 봄날의 햇살처럼 찬란했다. 성준의 피아노 반주가 그녀의 낭독에 감동을 더했다. 서연은 눈물을 훔쳤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마지막 가족 모임이 있었다. 미숙의 새 아파트에서였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서연이 책장에서 두꺼운 원고 뭉치를 발견했다. 아, 그건 새 소설이야.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걸 써보려고 해. 어떤 내용인데요? 미숙은 성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세 세대의 여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는 이야기야. 할머니, 딸, 그리고 손녀. 그들이 각자의 사랑과 꿈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할머니, 은지가 갑자기 소리쳤다. 저도 나올 수 있어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미숙이 대답했다. 은지는 아주 특별한 캐릭터가 될 거야. 밤이 깊어가고 가족들이 하나둘 돌아갔다. 미숙과 성준은 테라스에 나와 달을 바라보았다. 내일이면 파리네요. 성준이 말했다. 네, 꿈만 같아요. 제 소설이 프랑스어로 번역되고 이렇게 신혼여행도 가고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예요. 미숙은 성준의 품에 기대었다. 봄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성준 씨, 네,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성준은 미숙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당연하죠.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잖아요. 그들의 입술이 부드럽게 맞닿았다. 달빛이 그들의 모습을 은은하게 비추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미숙은 새로운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인생은 끝없는 이야기다. 매 순간이 새로운 장의 시작이고 모든 결말은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연다. 나는 이제 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고 진정한 행복은 용기 있는 자의 것이라는 걸.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동안 미숙은 생각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진정한 봄을 맞이했다. 그리고 이 봄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작은 교회에서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다. 68세의 신부와 70세의 신랑, 하객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아버지, 어머니의 결혼을 축복합니다. 지훈이 축사를 읽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저는 한때 어머니의 행복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모두는 끝까지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미숙은 성준의 손을 꼭 잡았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시간을 초월한 듯했다. 이제 신랑 신부가 준비한 축하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주례 목사가 말했다. 성준이 피아노 앞에 앉았다. 미숙은 마이크를 들었다. 제가 쓴 새 소설의 한 구절을 낭독하겠습니다. 이건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프롤로그입니다. 객석이 조용해졌다. 봄날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영원히 머물 것처럼 내 인생의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봄이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이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의 미소는 봄날의 햇살처럼 찬란했다. 성준의 피아노 반주가 그녀의 낭독에 감동을 더했다. 서연은 눈물을 훔쳤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마지막 가족 모임이 있었다. 미숙의 새 아파트에서였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서연이 책장에서 두꺼운 원고 뭉치를 발견했다. 아, 그건 새 소설이야.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걸 써보려고 해. 어떤 내용인데요? 미숙은 성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세 세대의 여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는 이야기야. 할머니, 딸, 그리고 손녀. 그들이 각자의 사랑과 꿈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할머니, 은지가 갑자기 소리쳤다. 저도 나올 수 있어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미숙이 대답했다. 은지는 아주 특별한 캐릭터가 될 거야. 밤이 깊어가고 가족들이 하나둘 돌아갔다. 미숙과 성준은 테라스에 나와 달을 바라보았다. 내일이면 파리네요. 성준이 말했다. 네, 꿈만 같아요. 제 소설이 프랑스어로 번역되고 이렇게 신혼여행도 가고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예요. 미숙은 성준의 품에 기대었다. 봄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성준 씨, 네,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성준은 미숙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당연하죠.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잖아요. 그들의 입술이 부드럽게 맞닿았다. 달빛이 그들의 모습을 은은하게 비추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미숙은 새로운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인생은 끝없는 이야기다. 매 순간이 새로운 장의 시작이고 모든 결말은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연다. 나는 이제 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고 진정한 행복은 용기 있는 자의 것이라는 걸.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동안 미숙은 생각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진정한 봄을 맞이했다. 그리고 이 봄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